이지샵이지. 너도 나도 쉽게 하는 이지샵이지. 인터넷 검색창에 이지샵. 세무 비용 줄이는데 딱이지. 인터넷 세무장부 이지샵이지. 혼자 하는 세무 신고 이지샵이지. 너도 나도 쉽게 하는 이지샵이지. 사업자 세무 비용 줄여주는 알뜰 장부. 검색창에 이지샵. 샵샵이지. 샵 세무장부 이지샵. 혼자 하는 세무신고 이지샵은 쉽지. 샵샵이지. 샵 세무장부 이지샵. 알뜰한 세무비용 이지샵은 싸지. 세무비용 줄여주는 알뜰장부 이지샵. 샵샵이지. 샵 세무장부 이지샵. 혼자 하는 세무신고 이지샵은 쉽지. 쉽네. 샵샵이지. 샵 세무장부 이지샵. 알뜰한 세무비용 이지샵은 싸지. 월 10,000원? 세무비용 줄여주는 알뜰장부 이지샵. 세무 비용 줄이는데 딱이지. 인터넷 세무장부 이지샵이지. 혼자 하는 세무신고 이지샵이지. 너도 나도 쉽게 하는 이지샵이지. 사업자 세무 비용 줄여주는 알뜰 장부. 검색창에 이지샵. 샵샵이지. 샵 세무장부 이지샵. 혼자 하는 세무신고 이지샵은 쉽지. 샵샵이지. 샵 세무장부 이지샵. 알뜰한 세무비용 이지샵은 싸지. 세무비용 줄여주는 알뜰장부 이지샵. 인터넷 세무장부 이지샵이지. 혼자 하는 세무신고 이지샵이지. 너도 나도 쉽게 하는 이지샵이지. 인터넷 검색창에 이지샵. 샵샵이지. 샵 세무장부 이지샵. 혼자 하는 세무신고 이지샵은 쉽지. 쉽네. 샵샵이지. 샵 세무장부 이지샵. 알뜰한 세무비용 이지샵은 싸지. 월 10,000원? 세무비용 줄여주는 알뜰장부 이지샵. 인터넷 세무장부 이지샵이지. 혼자 하는 세무신고 이지샵이지. 너도 나도 쉽게 하는 이지샵이지. 인터넷 검색창에 이지샵. 샵샵이지. 샵 세무장부 이지샵. 혼자 하는 세무신고 이지샵은 쉽지. 샵샵이지. 샵 세무장부 이지샵. 알뜰한 세무비용 이지샵은 싸지. 세무비용 줄여주는 알뜰장부 이지샵. 세무 비용 줄이는데 딱이지. 인터넷 세무장부 이지샵이지. 혼자 하는 세무신고 이지샵이지. 너도 나도 쉽게 하는 이지샵이지. 사업자 세무 비용 줄여주는 알뜰 장부. 검색창에 이지샵. 샵샵이지. 샵 세무장부 이지샵. 혼자 하는 세무신고 이지샵은 쉽지. 쉽네. 샵샵이지. 샵 세무장부 이지샵. 알뜰한 세무비용 이지샵은 싸지. 월 10,000원? 세무비용 줄여주는 알뜰장부 이지샵. 인터넷 세무장부 이지샵이지. 혼자 하는 세무신고 이지샵이지. 너도 나도 쉽게 하는 이지샵이지. 인터넷 검색창에 이지샵. 샵샵이지. 샵 세무장부 이지샵. 혼자 하는 세무신고 이지샵은 쉽지. 쉽네. 샵샵이지. 샵 세무장부 이지샵. 알뜰한 세무비용 이지샵은 싸지. 월 10,000원? 세무비용 줄여주는 알뜰장부 이지샵. 샵샵이지. 샵 세무장부 이지샵. 혼자 하는 세무신고 이지샵은 쉽지. 샵샵이지. 샵 세무장부 이지샵. 알뜰한 세무비용 이지샵은 싸지. 세무비용 줄여주는 알뜰장부 이지샵.
세무 비용 줄이는데 딱이지. 전에 세무장부 이지샵이지. 혼자 하는 세무 신고 이지샵이지. 너도 나도 쉽게 하는 이지샵이지. 사업자 세무 비용 줄여주는 알뜰 장부. 검색창에 이지샵. 샵샵이지 샵 세무장부 이지샵. 혼자 하는 세무신고 이지샵은 쉽지. 샵샵이지 샵 세무장부 이지샵. 알뜰한 세무비용 이지샵은 싸지. 세무비용 줄여주는 알뜰장부 이지샵. 인터넷 세무장부 이지샵이지. 혼자 하는 세무신고 이지샵이지. 너도 나도 쉽게 하는 이지샵이지. 인터넷 검색창에 이지샵. 세무 비용 줄이는데 딱이지. 전에 세무장부 이지샵이지. 혼자 하는 세무신고 이지샵이지. 너도 나도 쉽게 하는 이지샵이지. 사업자 세무 비용 줄여주는 알뜰 장부. 검색창에 이지샵. 샵샵이지 샵 세무장부 이지샵. 혼자 하는 세무신고 이지샵은 쉽지. 쉽네. 샵샵이지 샵 세무장부 이지샵. 알뜰한 세무비용 이지샵은 싸지. 월 10,000원? 세무비용 줄여주는 알뜰장부 이지샵. 샵샵이지 샵 세무장부 이지샵. 혼자 하는 세무신고 이지샵은 쉽지. 샵샵이지 샵 세무장부 이지샵. 알뜰한 세무비용 이지샵은 싸지. 세무비용 줄여주는 알뜰장부 이지샵. 인터넷 세무장부 이지샵이지. 혼자 하는 세무신고 이지샵이지. 너도 나도 쉽게 하는 이지샵이지. 인터넷 검색창에 이지샵. 세무 비용 줄이는데 딱이지. 전에 세무장부 이지샵이지. 혼자 하는 세무신고 이지샵이지. 너도 나도 쉽게 하는 이지샵이지. 사업자 세무 비용 줄여주는 알뜰 장부. 검색창에 이지샵. 샵샵이지 샵 세무장부 이지샵. 혼자 하는 세무신고 이지샵은 쉽지. 쉽네. 샵샵이지 샵 세무장부 이지샵. 알뜰한 세무비용 이지샵은 싸지. 월 10,000원? 세무비용 줄여주는 알뜰장부 이지샵. 인터넷 세무장부 이지샵이지. 혼자 하는 세무신고 이지샵이지. 너도 나도 쉽게 하는 이지샵이지. 인터넷 검색창에 이지샵. 샵샵이지 샵 세무장부 이지샵. 혼자 하는 세무신고 이지샵은 쉽지. 샵샵이지 샵 세무장부 이지샵. 알뜰한 세무비용 이지샵은 싸지. 세무비용 줄여주는 알뜰장부 이지샵. 세무 비용 줄이는데 딱이지. 전에 세무장부 이지샵이지. 혼자 하는 세무신고 이지샵이지. 너도 나도 쉽게 하는 이지샵이지. 사업자 세무 비용 줄여주는 알뜰 장부. 검색창에 이지샵. 샵샵이지 샵 세무장부 이지샵. 혼자 하는 세무신고 이지샵은 쉽지. 쉽네. 샵샵이지 샵 세무장부 이지샵. 알뜰한 세무비용 이지샵은 싸지. 월 10,000원? 세무비용 줄여주는 알뜰장부 이지샵. 인터넷 세무장부 이지샵이지. 혼자 하는 세무신고 이지샵이지. 너도 나도 쉽게 하는 이지샵이지. 인터넷 검색창에 이지샵. 세무 비용 줄이는데 딱이지. 전에 세무장부 이지샵이지. 혼자 하는 세무신고 이지샵이지. 너도 나도 쉽게 하는 이지샵이지.
사업자 세무비용 줄여주는 알뜰 장부. 검색창에 이지샵 샵샵이지 샵 세무장부 이지샵 혼자 하는 세무신고 이지샵은 쉽지 쉽네. 샵샵이지 샵 세무장부 이지샵 알뜰한 세무비용 이지샵은 싸지 월 10,000원? 세무비용 줄여주는 알뜰장부 이지샵 샵샵이지 샵 세무장부 이지샵 혼자 하는 세무신고 이지샵은 쉽지 샵샵이지 샵 세무장부 이지샵 알뜰한 세무비용 이지샵은 싸지 세무비용 줄여주는 알뜰장부 이지샵 세무비용 줄이는데 딱이지. 전에 세무장부 이지샵이지 혼자 하는 세무신고 이지샵이지 너도 나도 쉽게 하는 이지샵이지 사업자 세무비용 줄여주는 알뜰 장부. 검색창에 이지샵 샵샵이지 샵 세무장부 이지샵 혼자 하는 세무신고 이지샵은 쉽지 쉽네. 샵샵이지 샵 세무장부 이지샵 알뜰한 세무비용 이지샵은 싸지 월 10,000원? 세무비용 줄여주는 알뜰장부 이지샵 인터넷 세무장부 이지샵이지 혼자 하는 세무신고 이지샵이지 너도 나도 쉽게 하는 이지샵이지 인터넷 검색창에 이지샵 샵샵이지 샵 세무장부 이지샵 혼자 하는 세무신고 이지샵은 쉽지 샵샵이지 샵 세무장부 이지샵 알뜰한 세무비용 이지샵은 싸지 세무비용 줄여주는 알뜰장부 이지샵 샵샵이지 샵 세무장부 이지샵 혼자 하는 세무신고 이지샵은 쉽지 쉽네. 샵샵이지 샵 세무장부 이지샵 알뜰한 세무비용 이지샵은 싸지 월 10,000원? 세무비용 줄여주는 알뜰장부 이지샵 인터넷 세무장부 이지샵이지 혼자 하는 세무신고 이지샵이지 너도 나도 쉽게 하는 이지샵이지 인터넷 검색창에 이지샵 세무비용 줄이는데 딱이지. 인터넷 세무장부 이지샵이지 혼자 하는 세무신고 이지샵이지 너도 나도 쉽게 하는 이지샵이지 사업자 세무비용 줄여주는 알뜰 장부. 검색창에 이지샵 샵샵이지 샵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또 이지샵 생방송 교육 종합소득세 프로그램 사용 방법의 그 교육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육은 이제 알고 계신 대로 저희 이지샵 자동장부 장부를 다 썼다는 전제 하에 종합소득세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 교육 장부 작성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교육은 이제 장부를 다 작성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이지샵 자동장부 메뉴에 이렇게 간편장부 들어가 보시면은 우측 상단 동영상 강의 이 버튼 통해서 문의를 학습을 해주시거나 이제 메인 페이지도 동영상 강의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동영상 강의 여기서 이제 일단 장부 작성 방법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장부 작성을 먼저 완료하시고 이 강의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강의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 방송을 하고 내일 정도쯤에 다시 보기를 업로드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 이제 교육 따라 하시다가 잘 안 되시면은 강의 일단 들어주시고 다시 또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에 사용되는 교환은 지금 같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 생방송 교육에 이제 들어오실 때도 보셨을 수 있겠지만
하단에 그 교육교환 다운로드 받기 있습니다. 생방송 교육에서 오늘 강의 들으러 오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맨 아래에 교육교환 다운로드 받기에서 오늘은 간편장부 편이니까 간편장부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같이 강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종합소득세 프로그램 그 작성 진행에 앞서서 간단하게 종합소득세가 뭔지랑 이제 안내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릴 거예요.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거는 그 1년 동안, 즉 이제 이번에 신고하는 건 2018년도에 대한 소득인데 2018년도에 그 1년 동안 한 개인한테 일어났던 소득에 대해서 모두 이제 신고를 하는 그 세무신고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객님 사업장에 사업소득 외에도 2018년도 중에 금융소득, 이자나 배당소득이 2천만 원 넘게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근로 어디 2018년도에서 일하신 적이 있다든지 등등 이제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이를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세요.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저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했는데 이번에 사업소득 합산해야 되냐고 같이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냐고 묻는 분들이 있거든요. 합산해야 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 근로소득 합산하는 거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또 물어보시는 게 그 근로소득 뭐 말고도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데 이거를 사업장 각각 신고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사업소득 그 합쳐서 신고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당연히 합쳐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근로소득 중에 일용 근로소득은 제외예요. 그래서 상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소득이 합산되는 거고, 그리고 퇴직소득, 퇴직금 받고 소득세 뗀 거랑 어디 뭐 부동산 같은 거 파시고 발생한 양도소득은 제외입니다. 얘는 아니고 나머지 이외의 소득만 합산해서 신고하는 거고, 제가 조금 이따가 뒤에서 안내문 상에서 어떤 소득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지 볼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같이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이자 배당 소득이 혹시 2천만 원 넘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신고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건 양해 말씀인데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약간 진행할 때 제가 목을 잠깐 가다듬거나 이런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그래서 오늘 들어오신 저희 이지샵 사용하시는 회원분들은 다 사업소득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 있으신 상태실 거예요. 그래서 사업소득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지금 이 단순 경비율이랑 글씨가 좀 잘려가지고 한번 PPT를 조금만 줄여볼게요. 네. 이렇게 그 사업장의 소득은 이제 크게 장부에 의한 신고랑 장부를 안 쓰고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사업소득에 대해서 문제는 장부를 안 쓰고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으로 했을 때는 가산세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부에 의해서 신고를 하시는 게 원래는 원칙인데, 특별히 매출이 좀 적으신 경우라든지 신규 사업자분들은 이제 장부를 이제 처음 사업했으니까 안 쓰고 신고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따 안내문에서 이것도 보는 방법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장부에 의한 신고는 이제 복식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로 나뉘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러 와주신 분들은 다 간편장부 대상자 분들이실 거예요. 맞으시죠? 그래서 복식장부 혹시 분 중에 오늘 들어오신 분이 있으면 복식장부는 내일 교육해드리니까 내일 2시에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 간편장부 대상자면은 간편장부를 쓰셔서 신고를 하셔도 되고, 이제 혹시나 장부를 안 썼으면은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해도 되는데, 이 추계 신고를 할 때는 가산세가 나오는 대상이면 가산세가 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고,
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하는 것 중에 어떤 사업장은 기준경비를 적용하고 어떤 사업장은 단순경비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개인한테 어떤 건 기준이고 어떤 건 단순이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저희 쪽에 또 문의하시는 것 중에 어떤 사업장은 간편장부 대상자고 어떤 사업장은 복식장부 대상자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또는 어떤 사업장은 단순경비율 대상인데 어떤 사업장은 기준경비율 대상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종합소득세 신고상 기장 의무나 경비율 적용이 되는 거는 이제 인별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세무서에서 일괄적으로 한 개인한테 기속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한테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적용되는 거지 사업장별로 간편장부 대상이 적용된다거나 복식장부 적용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고요. 경비율도 이제 마찬가지로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 경비율 사업장별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인별로. 그래서 상단에 안내문 상단에 보시면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하나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준 경비율이다 하면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기준 경비율로 신고를 할 수도 있으나 가산세는 붙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거는 안내문상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내문은 제가 다음에 보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럼 간단하게 종합소득 계산 구조가 어떤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종합소득금액, 즉 사업소득금액, 고객님의 근로소득금액, 2018년도에 기타소득금액 이런 걸 다 더해서 종합소득금액이라는 걸 산출을 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여기서 사업소득금액이라고 말하는 거는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매출에서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라고 해서 비용을 뺀 금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대신에 세무조정은 조금 들어가는데 세무조정을 배제시키고 할 게 없다라고 하면은 쉽게 설명하면 수익금액에서 비용을 뺀 게 사업소득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소득금액이랑 다른 소득금액 다 더한 게 종합소득금액이고 이거를 더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이제 과세표준, 과표, 과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과세표준 나와요. 이 과세표준에서 종합소득세율 최소 6%.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득 금액이 올라감에 따라 차등 과세가 되는데요. 곱한 세율을 곱한 다음에 산출세액이라는 걸 만듭니다. 요 산출세액이라는 걸 이제 산출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별로 세액공제 있으면 추가로 세액공제하고 아까 전에 이제 예를 들어 추계신고할 때 가산세 대상들 그런 가산세 같은 걸 더한 다음에 이미 연말정산할 때 그때인 결정세액이라든지 이런 기납부세액을 빼서 나오는 게 납부세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조는 사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저희 프로그램 쓰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근데 강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이제 따라가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산출이 되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이게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산출이 되는 건지 간략하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강의에 넣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넣어놓은 이유 두 번째는 간혹 이제 저희 쪽에 그냥 매출이랑 비용 얼마예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납부세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전년도랑 비교하면은 뭔가 달라요. 이것 좀 확인해 주실 수 없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희 쪽에서 프로그램을 맞게 작성을 하셨으면은 납부세액은 맞게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저희가 매출이랑 비용을 안다고 해서 저희가 납부세액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 계산구조 보시면은 개인별로 소득공제가 다 다르고 세액공제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미 납부한 세액, 중간예납세액이라든지 이미 과거에 다른 소득이 있었으면은 그 소득에서 이미 뗀 소득 그런 금액이 뺀 게 납부세액이 나오기 때문에 인별로 너무 달라요. 납부세액은. 그래서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매출이랑 비용을 안다고 해서 저희도 납부세액을 산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답변은 프로그램을 따라서 산출을 올바르게 했으면은 결국 그 납부세액이 맞는 거다. 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나왔을 때 납부세액이 이상하다든지 이러면은 이렇게 계산 구조가 이렇게 되니까 한번 점검을 직접 스스로 해보실 수는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를 아시라고 계산 구조를 넣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제 오늘 강의는 그래서 이제 안내문, 이제 신고 전 확인 및 준비사항은 안내문 보는 방법이랑 결산하는 법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부로 신고하는 방법 해드릴 거고, 이제 중간에 추계신고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사업장, 하나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이 있다든지, 아니면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2018년도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소득 합산하는 방법 설명해 드릴 거고요.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도 이제 진행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장시간 동안 진행이 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고객님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주셨는데, 분명히 나한테 맞는 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강의를 다 들으시면 물론 좋지만, 맞는 유형만 들으시고 이제 나가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에서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일단 보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우편으로 받아보신 안내문 갖고 계시면 좋은데, 없으시면은 저는 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저희 쪽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보고 있고. 그래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홈택스 홈페이지에 조회발급이라는 메뉴 들어가 보시면 중간 정도쯤에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네. 같이 따라서 지금 들어가 주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에 들어갔을 때 여기 안 보이시는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개인으로 로그인 안 하시고 사업장으로 로그인 하셔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개인으로 로그인 하셔야지 이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으로 혹시 로그인이 안 되자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그 새롭게 개인으로 회원가입 하셔서 진행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개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뭐든지 개인입니다. 나중에 전자파일 만들 때도 설명드릴 테지만 개인으로 로그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로그인 하셔서 다 로그인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말씀드리면 조회 발급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 네,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일부러 그래서 미리 캡처를 해놨는데요.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지금 저희 프로그램 이제 얘를 크게 하면은 깨져가지고 화면이 좀 작게 해놨거든요. 잠시만요. 이게 화면이 전체 화면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잘은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웬 이외 2018년도라고 지금 소리가 안 들리세요? 화면이 멈추고 지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신가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되세요? 이게 인터넷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별 이제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모든 분들이 안 되시는 거면은 저희가 확인을 할 텐데 한 분만 안 되시는 거면은 그 인터넷 환경의 문제라서 네,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으세요. 다른 분들은 다 잘 되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은 조회 발급 메뉴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들어와 보시면은 이렇게 안내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내문 보시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안내 유형. 안내 유형에서 A 유형이라서 외부 조정 대상자. 이런 분들은 저희 쪽에서 스스로 신고는 못 하세요. 그래서 장부 다 쓰셨으면은 저희 세무 대리인 통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외의 유형은 저희 쪽에서 신고가 가능하고, 여기에 이제 기장 의무 구분이랑 추계 신고 시 적용 경비율,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같이 표시를 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이랑 기장의무 구분이 중요합니다. 이 기장의무 구분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다 간편장부 대상자실 거예요.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오늘 강의는 들으시면 안 되고, 저 이지샵도 간편장부로 쓰고 있다면 복식장부로 변경하셔서 진행하셔야 되세요. 네, 그래서 변경은 저희 우측 상단 장부 사용 문의에서 할 수가 있고요. 다 간편장부 대상자이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은 내가 단순 경비율인지 기준 경비율인지를 확인해 주세요. 요거에 따라서 내가 추계신고를 할 때 어떤 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는지 나와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프리랜서 소득이 추가로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소득 합산할 때 이걸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도 한 번씩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2개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는 하나도 없어요. 이건 제 거 기준이라서 저는 사업자가 없거든요. 근데 아마 고객님들은 요 라인에 뭐가 많으실 거예요. 요 라인에. 그래서 요 라인에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일단 1차적으로 수익 금액이라는 겁니다. 여기 수익 금액. 이 수익 금액을 이따가 제가 맞추는 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확인하시냐면은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 쪽 보시면은 지금 현재 사업장별로 요 수익 금액 합산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합산한 금액 더하기 된 금액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 외에 여기 업종 코드로 뭐 940909 이런 식으로 프리랜서 소득 같은 거 있으시면은 이거는 현재 장부, 현재 사업장에다 추가하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끝에 소득 합산 단계를 설명드릴 때 추가하는 방법 안내 드릴 거니까 일단 지금 현재는 요 사업자 등록번호별로 수익 금액을 합산해서 각 사업장별로 수익 금액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소득은 이따가 사업소득 나중에 뒤에 합산하는 거 할 때 같이 합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2가지를 점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점검해야 될 거는 여기에 합산 대상 타소득 자료 유무입니다. 네, 합산 대상 타소득 자료 유무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내가 합산해야 될 모든 소득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당연히 다 X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 소득은 합산하고 신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산하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요 각각 원천징수 영수증 구하셔가지고 나중에 뒤에 소득 합산 단계 할 때 같이 합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 2가지 일단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요 수익 금액 확인이랑 안내문 통해서 요 합산 대상 타소득 자료 유무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맨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뭐가 또 있냐면 여기는 제가 좀 이따 소득공제 할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조금만 밑에 내려가 보시면 여기 신고 시 가산세 적용할 항목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Y라고 되어 있으면 추계 신고 시 가산세가 붙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Y. 근데 여기에 만약에 N이라고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 가산세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추계 신고해도 가산세가 적용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추계 신고할 때 N이라고 나오신 분들은 2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장부 쓰고 그 나온 금액, 납부세액이랑 추계 신고했을 때 나오는 납부세액을 비교해서 더 작은 납부세액으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기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 여부에 Y인지 N인지 보시고 내가 추계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혹시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한 번씩 점검을 해주세요. 소득 합산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안내문은 일단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내문은 잠깐 내려놓을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신 다음에 또 다음 봐야 될 거는 이제 프로그램 ABC 유형 이거 보는 법은 제가 좀 이따가 프로그램 볼 때 설명드릴게요. 네. 이렇게 안내문을 본 다음에는 저희 장부에 와서 몇 가지를 점검하고 결산을 해야 됩니다. 저처럼 지금 왼쪽에 정보 등록 메뉴에 들어오셔가지고 회원 정보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회원 정보에 들어오셔서 해야 될 일은 여기에 나온 거주지 주소를 올바르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주 주소랑 사업주 관할 세무서가 있는데요. 이 사업주 주소랑 사업주 관할 세무서, 사업주 주소 코드를 거주지 기준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혹시나 사업장 기준으로 되어 있으시면 거주지 기준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요게 거주지 기준으로 되어 있어야 그 종합소득세 신고는 뭐든지 거주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거주지 기준을 해주시면, 거주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업종 코드입니다. 이 업종 코드가 안내문에 보시면 수익금액 옆에 업종 코드가 사업장 업종 코드가 더 나와 있어요. 그 업종 코드로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안내문상 업종 코드랑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다르다면 저희 쪽에 우측 상단 장부 사용 문의에 올바른 업종 코드로 변경 요청을 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홈택스 아이디란에는 현재 개인 아이디 적어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검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결산 메뉴예요. 정보 등록만 간단하게 하고 장부는 다 썼을 거니까 결산, 자산재고, 장부마감이라고 세무신고 메뉴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한 다음에 와서 하단의 연도를 2018년도로 바꿔야 되고요. 지금 내가 신고하는 거는 2018년도 소득세죠. 그래서 2018년도에 고정자산 관리 대상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현재 고정자산으로 등록해 놓은 자산들이 다 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가 있냐면, 먼저 2018년도 중에 혹시 양도한 자산 있으면은 양도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양도 처리는 그냥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우측 하단에 양도 수정하기 누르신 다음에 처리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은, 혹시나 지금 저는 하나의 차량만 딱 되어 있는데 이 등록해 놓은 것 중에 이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건물에 대한 취득세 같은 부대비용, 자산의 부대비용이 같이 있으면은 걔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자산 통합하기 눌러주세요. 그래서 하나의 자산의 부대비용과 그 자산의 취득원가를 묶어서 그 전체 취득원가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차량의 종류별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 분류별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소나타랑 마티즈가 두 대가 있어요. 그러면은 소나타 산 거랑 소나타의 취득세 이렇게 묶는 거고, 마티즈랑 마티즈 취득세 이렇게 묶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그래서 두 개의 자산이 통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마티즈랑 소나타를 같이 묶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건물도 각각 건물 A라는 건물이랑 B라는 건물이 있으면 A 건물, B 건물 이걸 통합하는 게 아니라 A 건물에 들어간 부대 비용이랑 통합을 하는 거고요. B 건물에 들어간 부대 비용이랑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산별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각각의 자산별로 통합을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통합을 잘못하신 분들은 여기 보여드릴게요. 없네요. 두 개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제가 하나만 등록해서.
그래서 통합을 잘못하신 분들은 아마 통합한 자산 있으시면 여기 고정자산 기초등록에 오시면은 여기 항목에 통합이라고 적혀가지고 그 자산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얘를 선택하시고 선택 삭제 눌러주시면은 정상적으로 통합이 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 해제가 되니까 통합이 해제가 되니까 여기서 다시 통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연수나 상각법은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일 경우에는 수정을 해야 돼. 법인사업자나 복식부기 의무자는 수정해야 될 게 있지만 그 간편장부 대상자분들은 따로 수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여기서 뭔가 통합하거나 양도하거나 수정할 게 없으면은 그냥 확인만 하시고 결산하기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하신 게 있으시면 저장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없으신 상태에서 저장하기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메시지 무시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미리 결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 고정자산 결산하기 메뉴에 들어와서 이렇게 저처럼 자산을 선택하신 다음에 결산하기를 눌러주세요. 결산하기 누르시면 저처럼 이렇게 회색 버튼으로 바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근데 혹시나 그 결산하기를 눌렀는데 결산 누르기 전에 나는 이 자산에 대해서 그 감가상각을 하고 싶지 않다. 나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체크를 하지 않고 결산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원하시는 자산에 대해서 내가 올해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이라서 내가 원하는 연도에 선택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산을 선택하시고 결산하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를 다 하고 싶으면 결산하기 전체 다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다만 결산하기 전에 한 가지를 점검하고 먼저 가실게요. 여기에 금액이 쭉 나와 있는데 금액이 나와 있을 때 혹시나 이 중에 100만 원이 안 되는 자산이 있다 라고 하면은 100만 원이 안 되시는 거는 지금 문제가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100만 원이 안 되는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100만 원이 있는 자산은 삭제를 하시고 비용 메뉴에다가 옮겨 적어주세요. 비용 메뉴에 자파소모품. 네. 100만 원이 안 되시는 거는 그 자파소모품으로 옮겨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물어보세요. 첫 번째는 먼저 저는 이거 과거에 감가상각을 다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이미 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그냥 계속 감가상각해서 비용 처리해 주시고요. 이제 100만 원 같은 소액 자산은 이제 한 번에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서 비용 쪽으로 옮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 이미 해오셨으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옮기지 마시고요. 감가상각을 안 했다고 하시면은 이제 올해가 처음이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파소모품으로 옮겨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뭘 물어보시냐면은 저는 이미 고정사산을 넣고 부가세 신고했는데요. 그러면은 혹시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고정자산 항목에서 비용 항목 자파소모품으로 바꾸는 거는 부가세 신고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바꿔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항목만 자파소모품으로 바꾸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항목 자체가 영향이 없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다른 항목으로 바꾼다면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자파소모품으로 바꾸는 거는 부가세 신고랑 영향이 없기 때문에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감가상각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안 한 거는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저처럼 하시고 결산하기 누르시면 지금처럼 이제 회색 버튼으로 바뀌고요. 여기에 알아서 감가상각이 진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재고 결산 메뉴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교육을 위해서 미리 한 번씩 결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랑 아마 다 주황색 버튼으로 아마 여기 우측 하단에 결산 해제 버튼이 주황색 버튼이실 텐데 결산하기 누르시면은 회색 버튼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내가 올해 남은 재고를 입력해야 돼요. 근데 여기 올해 남은 재고라 함은 2018년도 말의 재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금액은 고객님들께서 관리를 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저희 쪽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확인 가능한 금액을 기재를 해주시고요. 참고로 이제 고정자산 결산 메뉴 알려드렸는데, 고정자산 메뉴와 관련해서 만약에 추가로 뭐 기재하시거나 하실 게 있으면 그건 장부 기본 사용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부 기본 교육 확인해 주시고, 또는 이제 차량과 관련된 거는 저희 쪽에 예전에 강의했던 것 중에 지금 생방송 교육 메뉴로 들어왔고요. 예전에 강의했던 거 찾아보시면은 차량과 관련된 비용 모든 것이라고 해서 여기에 차량 기재하는 방법 다 나와 있거든요. 뭐 개업이 이전에 뭐 취득했다든지 이후에 취득했는데 결산 안 해가지고 뭐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케이스가 다 있어요. 근데 오늘 강의는 종합소득세에 초점이 맞춰진 강의니까, 만약에 지금 고정자산 강의 들으시고 뭐 차량 추가로 입력할 게 있다든지 고정자산 추가로 뭔가 확인하고 싶다는 게 있다든지 하시면 그건 장부 기본 사용 방법이기 때문에 기본 교육을 다시 한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계속 재고 결산 진행할게요. 그래서 올해 남은 재고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님들께서 알고서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 쪽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남은 재고 있으시면 입력하신 상태에서 결산하기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올해 구매한 재료 상품은 어떤 걸 가져오는지를 많이 물어보세요. 일단 원재료, 부재료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 간편장부 메뉴에 비용 메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항목을 클릭하시면 상단에 원재료, 부재료, 상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기재하신 게 올해 구매한 재료 상품으로 자동으로 찍힙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자동으로 찍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찍히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재료랑 부재료 더한 금액에다가 이제 저희 쪽에는 혹시나 제조업 같은 거 하시면은 제조원가가 추가로 있어요. 그래서 제조원가로 비용에 제조업 하시는 분들만 해당돼요. 그래서 제조 땡땡으로 기재하시면은 그 부분이 제품의 또 취득원가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조업 장부가 아니라서 안 나오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말고 여기에 항목에 제조 땡땡 제조 건물 관리비, 제조 수도 요금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조몰로 입력하신 것도 그 제품의 원가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남은 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2017년도에 저희 쪽 신고를 안 하셨어요. 신고를 하셨으면 자동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 쪽 신고를 안 하신 상태에서 2017년도 말에 다른 거 통해서 신고했는데 거기에 재고가 있었다, 그 신고할 때 재고를 넣고 신고를 했다라고 하시면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일단은 2017년도에 여기에 이제 올해 남은 여기다가 넣으면 제품이니까 이런 식으로 넣은 상태에서 결산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마감 2월을 지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쓰셨으니까 2017년도는 저희 장부랑 내역은 다르실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2017년도에 남은 거를 기재를 하면은 저희 쪽에 자동으로 이렇게 2월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제하시기 전에 결산을 하시기 전에 이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제가 좀 너무 빨랐나요? 이게 그러니까 2017년도로 옮기셔서 여기 끝에 올해 남은 재고에다가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입력하시고 여기 결산하기 눌러주세요. 결산하기 눌러주시고 장부 마감 2월에 들어와서 다시 결산 전 체크사항인 마감 2월 얘를 누르시는 거예요. 누르시면 2018년도에 이렇게 넘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혹시나 이게 이렇게 결산을 하는데 결산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요 상태에서 요 작업을 만약에 하셨다. 방금 그 작업을 기초 넣는 거를 그러면은 다시 결산 해제를 한번 하셔야 돼요. 결산 해제를 한번 하시고 다시 결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은 장부가 그 뭐지? 대차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나와서 나중에 오류가 나오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한번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재고 결산 같은 경우는 뭐 장부를 이렇게 뭔가 수정했으면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장부 마감 2월을 진행할 건데요. 이걸 하기에 앞서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저랑 같이 컴퓨터 보면 따라 하시면 돼요. 근데 분명히 그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거 결산해버리면은 내 장부 이제 더 이상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뭐 수정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결산 뭐 해버리면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닙니다. 결산을 하시고 나서 얼마든지 지금 저도 막 해제했다가 다시 푸는 거 막 보셨죠? 하시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다시 하셔도 무방합니다. 해제하시고 다시 뭐 하실 거 있으면 하시면 되는데 다만 부가세 신고에는 영향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에 영향이 없는 한에서는 얼마든지 결산 해제했다가 다시 결산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일단은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요. 나중에 안 되시는 거는 다시 보기 통해서 하시면서 진행 또 추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결산 전 체크사항의 마감 2월을 진행할 건데요. 이걸 하기 앞서서 하나를 또 해야 됩니다. 만약에 혹시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희 이지샵 자동장부 통해서 2018년도 1기랑 2기 부가세 신고 하신 분들 있죠? 많으실 텐데요. 부가세 신고 하신 분들이 한번 점검하고 들어가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왼쪽에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들어가 주세요. 여기를 들어가시면은 부가가치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기 확정해서 조회 한번 해주세요. 했을 때 여기 저는 지금 화면이 조금 작게 만들어서 여기 나오는데요. 조회 버튼 옆에 저처럼 주황색으로 나오면 안 돼요. 만약에 주황색으로 나오면은 이거 마감 다시 해야 되거든요. 제가 마감은 같이 할 건데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제가 PPT에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회색 버튼인 상태여야 됩니다. 회색 버튼인 상태여야 되고 회색 버튼인 상태인 분들은 OK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2기 확정으로 조회했을 때 이렇게 주황색이 나오면 안 되고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이미지처럼 회색 버튼이 나와야 됩니다. 회색 버튼. 네. 아이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2기만 회색 버튼인 분들도 풀어주셔야 돼요. 다만 이제 2기에 사업 시작하신 분들은 관련이 없어요. 근데 1기부터 사업하시고 1기부터 저희 쪽 통해서 신고를 하셨는데 2기만 지금 회색 버튼으로 되어 있으시면 일단은 2기의 장부 마감 해제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작업하실게요. 1기, 2기 둘 다 안 되시는 분들도 저랑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순서를 반드시 1기 먼저 해주시고 2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풀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아래에 확인하기 같은 버튼 있어요. 확인하기, 작성하기 막 있을 텐데 아이고. 얘는 그냥 서식은 확인은 하시는 게 아니라 마감을 위해서 확인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확인은 그냥 이렇게 닫아주시고 여기에 전자신고 파일 생성 장부 마감 눌러주세요. 제가 아까 아이디 입력 안 돼 있어가지고 입력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기, 2기 순서로 요 마감 작업을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확인 버튼 누르시고 비밀번호는 그냥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 하시고 그냥 파일 안 마시고 취소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 이렇게. 그리고 1기 한 다음에 2기로 갑니다. 근데 주의하실 건 절대 2기부터 합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2기만 마감되시는 분들 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고 얘도 회색 버튼으로 만드는 작업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닫아버리고 전자신고 파일 생성 장부 마감. 이렇게 해주시면 취소 누르고 이렇게 해주시면 조회 버튼 옆에 1기랑 2기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희 쪽 통해서 신고하신 분들은 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쪽 통해서 신고 안 하신 분들은 하실 작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메모장을 켜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간편 장부를 완성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기본 교육이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될 거고요. 완성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되냐면 2018년도 부가세 신고 내역과 동일하게 쓰셔야 돼요. 대신에 여기서 매출은 당연히 맞게 들어가야 돼요. 매출은 당연히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신고 작성하다가 매출이 추가로 발견되면 그거는 부가세 수정 신고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매출은 반드시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비용도 쓰신 것 중에서 뭐 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올바르게 기재하셔야 되고요. 이제 혹시나 추가로 기재하실 게 있으시면은 그 카드 쓰신 거나 이런 것 중에 사업과 관련돼서 쓰신 내역이 있으시면은 간편장부 비용에 부가세는 0으로 해서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건 부가가치 마감하기 전에 모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제가 부가세는 0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기재를 추가로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쪽 통해서 신고 안 하신 분들은 매출을 당연히 다 맞추셔야 되고 이렇게 2018년도 신고하셨던 부가세 신고와 동일하게 일단 장부 작성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2018년도 1기는 저희 쪽 통해서 안 하시고 2018년도 2기부터 저희 쪽 통해서 쓰셨다 하시면은 2018년도 1기를 부가세 신고했던 거랑 동일하게 간편장부를 만들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2기는 아까 전에 신고서 자동 생성해서 마감했던 것처럼 2기에서 똑같이 이렇게 회색 버튼을 만들고 신고를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일단 1단계예요. 그 준비할 게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쪽 통해서 신고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요 작업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지금 드릴 건데 주제를 부가세 세액공제 추가 입력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쪽 통해서 신고하신 분들은 부가세 마감하면은 자동으로 잡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만약에 저희 쪽 통해서 신고를 안 하셨는데 일단 2018년도 장부를 다 완성하신 상태에서 뭘 띄울 거냐면 아까 전에 제가 신고 안내문 말씀드렸잖아요.
안내문상에 뭐가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 있으신 분들이에요. 뭐 신용카드, 매출전표, 뭐 발행세액공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금액이 쭉 나와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저희 쪽 통해서 신고하셨으면은 마감하시면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 지금 하시는 걸 안 하셔도 되세요. 근데 저희 쪽 통해서 신고 안 하신 분들은 요거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왼쪽에 재무제표 메뉴에 들어오셔가지고요. 끝에 보시면은 전표 수기 입력이라고 있습니다. 요 전표 수기 입력에 들어오셔서 2018년도 12월 31일자로 첫 번째 줄은 인출금, 두 번째 줄은 잡이익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날짜 똑같이 인출금, 잡이익 요 거래처랑 품목은 그냥 빛난으로 두셔도 되세요. 하시고 안내문상에 나온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부가세 세액공제 금액을 더해주세요. 더하신 금액을 여기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뭐 2만원이면 2만원 이런 식으로. 일단 장부는 다 맞추셔야 돼요. 2018년도 장부를 다 맞추신 상태에서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셔야지 나중에 수익 금액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온 사업자 번호별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장에 부가세 세액공제가 추가로 있으면은 이렇게 인출금이랑 잡이익으로 기재하는 걸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장부 작성을 아직 안 한 경우. 장부 작성을 다 했어요. 부가세 마감 완료. 이지샷. 글씨가 좀 크죠? 그리고 네, 이렇게 부가세 마감까지 되어 있으신 분들이 또 뭐가 있냐면은 안내문 제가 다시 한번 꺼낼게요. 안내문이 되게 중요해요. 이래서 안내문상에 리스트에 뭐 이런 식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뭐 국고보조금 이런 식으로 뭐 유류 보조금 이런 식으로 금액 막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요런 금액이 추가로 있으신 분들은 추가하시고 신고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 추가 방법도 전표수기 입력 메뉴에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같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 금액에 현재 사업장에 대한 이런 그 보조금 같은 게 추가로 있으신 분들은 지금 아까 전에 저희 쪽 장부 안 쓰신 분들이랑 쓰신 분들 모두 포함입니다. 이거는 모두 포함해서 재무제표 전표 수기 입력 메뉴에 2018년 12월 31일 놓고 첫 번째 줄은 인출금, 그리고 두 번째 줄은 국고 보조금 수입. 네, 이렇게 하시고 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한 보조금 금액을 넣어주세요. 혹시나 내가 분명히 보조금이 있는데 안내문에 안 나오신 분들은 한번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문의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뭐 유류 보조금이라든지 유가 보조금이라든지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가를 하셔야지 수익 금액을 정상적으로 맞춰서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작업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합니다. 먼저 첫 번째, 2018년도 장부 작성을 아직 안 하신 분들, 부가세 신고 안 하신 분들은 장부 작성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부가세 신고했던 거랑 동일하게. 그리고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재무제표 전표수기 입력에 추가로 기재하고요. 근데 2018년도 저희 쪽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장부 작성을 완료하신 분들은 신고서 자동 생성, 부가세, 부가가치세에서 장부 마감 이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장부 작성 다 끝나신 분들이니까 결국은 2018년 장부 작성 하지 않는 경우에서 건너온 거죠. 일자리 안정자금 등 보조금 추가 입력, 이것도 전표 수기 입력. 네, 그래서 요거를 하셔야 돼요. 먼저. 네, 그래서 2018년도 장부 작성 아직 안 하신 분은 장부 먼저 작성하시고 전표 수기 입력 세액공제 입력하신 다음에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로 있으면은 전표 수기 입력에 또 추가해 주시고요. 이샵 장부 작성하신 분들은 부가세 마감 먼저 해주시고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거 추가 있으시면 전표수기 입력에다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는 방법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 보셨다고 생각하고 저장할게요. 혹시나 놓치신 분들은 뒤로 다시 보기 하시면 뒤로 백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아마 수익 금액은 일단 다 맞을 거예요. 안 맞으시면 이제 장부 작성 잘못하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장부 마감 2월을 하기 전에 이걸 한 거는 이게 마감이 되어 있어 버리면 저장이 안 되세요. 그래서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해야 돼요. 네. 그래서 마감, 결산전 체크사항에 마감 2월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재고 결산 한 다음에 방금 한 작업 하시고 장부 마감 2월 진행합니다. 눌러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두 가지를 점검하는데요. 먼저 인건비 나와 있어요. 요 인건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인건비가 여긴 정규직이랑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만 나와요. 그래서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은 기타 수수료로 가기 때문에 지급 수수료로 가기 때문에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정규직이랑 일용직급여만 나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장부상 수익금액입니다. 여기서 여기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6633729 이게 아까 전에 보여드린 안내문상에 이 사업자 등록번호별 요 사업자 등록번호로 합친 수익금액이랑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소득은 제외입니다. 요 아래 합계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번호로 봤을 때 이 현재 사업장의 수익금액 합계랑 일치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세액공제랑 안정자금 더한 금액이 일치해야 되고요. 프리랜서 소득은 이따가 합산할 거니까 제외하시면 됩니다. 제외하신 상태에서 수익금액을 더했을 때 일치를 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현재 사업장에 대한 거요. 요걸 마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네, 안 맞으시면 점검 한번 해보시고요. 장부를. 이런 상태에서 마감 2월을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 수익금액만 일단 맞추시면 큰 고비 넘기신 거예요. 요 수익금액을 안 맞추시면은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린 거고 수익금액만 일단 맞추시면 큰 고비는 넘기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